아, 안녕하세요. 로얄 알바스타 김태현입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제 프로필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사진이 나요? 지금이 나요? 지금이 낫다고 하실 거죠? 네, 복 받으시고요.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뭐 변함없이 역시나 애터미 화장품을 통해서 젊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좀 많이 흥분이 돼요. 그리고 많이 떨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저도 몰라. 그래서 저도 모르는 강의를 오늘 할지도 모르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많이 이제 반대를 했어요. 반대보다도 방해까지 했어요. 그 이유 중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잘못된 이제 편견들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애터미 사업 설명에 들으러 센터 사업 설명 들으러 리크루팅 자리에 온 시간이 거진 7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처음 그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저도 그렇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성공한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은 그 호응을 해줄 리는 없죠. 특히나 저는 조기축구회를 굉장히 지인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사업에 좀 실패하고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스트레스를 풀고 제가 좀 건강하게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운동밖에 없다. 제가 잘하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축구를 시작했고, 축구회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거기 회장을 한 건 아니고요.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옛날에 맨땅이잖아요. 거기를 차로 끌고 다니면서 바닥을 평탄 작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었는데 매일 새벽같이 가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 어때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방해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조기축구에 이제 저는 그때쯤 좀 막내는 아니었지만 좀 어린 편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화장품이고 건강식품이고 이런 생필품이니까 형수님 좀 소개시켜줘라 그랬더니 오히려 태훈이 갈 테니까 절대로 연락받지 말아라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주변에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한결같이 하는 비난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때는 저도 우리 애터미가 어떤 면에서는 비난받을 만도 하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사무실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던 이 회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어떤 내부 인테리어와 놀이터,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을 만큼 멋진,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건축상을 받을 만큼 이렇게 멋진이 안 나오네요. 이게 좀 반응이 좀 느려요. 이만큼 와서 해야 되려나? 이렇게 늦네. 잠시만요. 어, 어. 멋진 이제 그 우리 그 본사 사옥과 또 그 많은 세미나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오락 공장 한 7, 8천 명까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멋진 이런 장소가 우리에게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 반응이 늦다. 제가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장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성우 국장님 이거 잘 안 돼. 어디다 대고 해? 안 돼. 사전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좀 방송사고 잠깐 있을게요. 마우스를 꽂아주세요. 마우스. 사람 타나 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런 카니발에서 시작할 만큼 우리 회사는 이제 사무실도 없고 처음에 이제 이 카니발이 우리의
어떤 그 창구였고 운송수단이었고 또 사무실이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런 사무실 남이 새들어 있는 사무실을 오전에는 그들이 쓰고 오후에는 우리 본사가 쓰고 할 정도로 사무실도 안 갖춰진 그런 상태. 또 그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이곳저곳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마침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회사 거지 같다고. 근데 그때는 좀 거지 같았던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박준규 대표 부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 그다음에 임승택, 임페리얼 이 세 분이 그 초창기 어떻게 보면 멤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택배를 보낼 때도 박스가 지금처럼 예쁘게 잘 갖춰진 게 아니라 그때는 라면 박스에다가 주변에 돌아다니는 박스 주워다가 이렇게 이제 택배를 보내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건을 받은 분들이 뭐라 하겠을까요? 우선 회사 본사에서 오는 제품이 라면 박스에 신문지 꼬끼꼬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마땅치 않았겠죠. 처음에 전단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A4지에다가 우리 제품들 인쇄해가지고 거기다 금액 써가지고 저렇게 4박스에 36,000원, 한 박스에 뭐 76,500원 이게 전단지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전단지가 없어가지고 A4지에다가 저렇게 진짜 후지죠. 저렇게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인쇄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형편없이 전단지 좀 하나 줘봐. 그럼 A4지 한 대여섯 장 복사에다가 주고 이제 이렇게 할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형편없을 정도로 이게 다 전단지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원자력 연구소 방영됐던 그런 MBC, SBS, 뭐 YTN 이런 KBS 이런 뉴스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애터미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당시에 어떤 흔적도 없고 회사의 성장한 어떤 그런 지나온 어떤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이제 제가 좀 애터미 얘기하면 무슨 그지 같은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냐고, 아직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그지 같은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 다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세계적인 그런 이제 글로벌 어떤 상을 받을 만큼 그런 멋진 사옥을 이제 갖추었고 또 이제 공주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식품 클러스터 식품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이제 갖추었고 이런 이제 강의장이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장도 갖췄어요. 우리 회사의 그런 매출, 제가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그런 그지 같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매출이 몇십억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반대, 그다음에 그 친구들의 어떤 비난 이런 걸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애터미를 좀 제대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제가 거부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지만은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국가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이면서 다단계 회사라면 제품이 비싸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쓰고 주변에도 소개해도 오히려 내가 10,000원짜리 수박을 3,000원에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회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매출이 지나온 과거다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성장돼 있는 모습 지금 이렇게 월 매출이 거짓 2천억에 가까울 만큼 글로벌 매출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몇십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자력 연구원이란 진짜 믿을 수 있는 국가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이며 또 이 제품의 가격이 싸고 좋아서 주변에 소개하는데 미안하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회사 처음 초창기 말하자면 아직 회사가 설립되지도 않아서 방판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의 매출이 월 매출이 3천만 원도 안 됐어요. 웬만한 식당 매출도 안 될 만큼 작은 매출이었지만 그 매출이 1년이 지나고 나서 1억, 2억 또 그다음에 10억, 15억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회사가 성장할까 안 성장할까 보니까 남들은 그지 같다가 하지만 이 회사는 분명히 한국에서 엄청난 큰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은 저는 이 애터미란 이 기차에 올라타면은 결국에 나도 목적지까지 간다. 서울에 가는 기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안 내리면 가죠.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 성공이란 열차가 애터미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았고요. 지금은 그 예전에 그냥 진짜 폼도 안 나는 그런 퍼런 그런 녹색 병에다 담아서 줬던 그런 화장품이 지금은 월 매출이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00억이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단일품은만요.
해모인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로 지금 약 8년 동안 2009년부터 우리 애터미 설립 이후에 최근에까지 한 8년 동안은 지금 매년 1,000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판매액만 해도 2조가 넘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지고 있고, 진짜 그런 거지 같다고 막 했던 그 제품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영실상도 받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상까지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영실상은 매주 한 제품씩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52주 동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무슨 생필품까지 또는 무슨 캡스처럼 이런 그런 보안업체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 많은 회사들이 받은 그런 상이었죠. 하지만은 세종대왕상은 1년에 약 특허가 13만 개 정도가 이제 출원이 돼요. 등록이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기술에게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1년에 딱 하나만 주는 상. 거기 그 기술들에는 IT, 말하자면 자율주행, 무슨 그다음에 통신, 여러 가지 그런 첨단의 기술들 속에서도 애터미가 1등 받은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을 우리가 이제 팔고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은 예전에는 국내에만 판매됐지만 지금 23개 국가, 한국 포함해서 지금 연매출이 이제 누적으로 1년 매출이 3억 불이 넘고, 지금 지금 누적으로 수출한 수출한 금액이 3억 불 수출을 받았고, 누적 수출액이 지금 8억 8천만 불 될 만큼 이제 연매출도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제품이 지금 이제 남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제품이 이제 국가에서 주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훈장까지 받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 애터미를 다른 회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기 보면 이제 우리가 유통회사니까 우리의 어떤 경쟁사, 진짜 훌륭한 아메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재무평가, 말하자면 이거는 일반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보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롱런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만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907점, 그다음에 A사, 그다음에 830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도매 유통업 중에서는 이제 애터미가 1위, 그다음에 A사는 이제 57위. 이게 재무 건전성이에요. 매출액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저도 쿠팡 사실 많이 애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에 없는 거, 그다음에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쿠팡을 이용하는데, 쿠팡이 12위인데 이거는 도매 유통 쪽이 아니라 전자 상거래 쪽에서만 12위고, 도매 유통까지 포함했을 때 도매 유통이 2만 몇천 개예요. 그중에 애터미는 지금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는 통신 판매 쪽에서는 10위이지만 도매 유통까지 포함하면은 100위 아니 1000위도 넘을 정도로 그렇게 애터미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런 재무 건전성을 갖춘 그런 멋진 회사고요.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삼성전자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삼성전자 우리가 다 인정하죠. 삼성전자는 이런 유통뿐만 아니라 이런 생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기업들 중에 재무 순위가 지금 2위예요. 그럼 1위는 어딜까요? 삼성전기라고 해서 내는 삼성의 계열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와 애터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거진 비슷해요. 말하자면 재무 건전성이 우리나라 1위 기업, 1위 기업도 91.6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안전한 회사, 말하자면 망하지 않을 만큼 재무 건전성이 튼튼하다. 절대로 이 회사는 빚지고 사는 회사도 아니고 어디에 피해줄 회사도 아니고, 누군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자식까지도 이 회사에서 근무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직원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가 지금 한국에서 1위예요. 오히려 삼성보다도 직원들이 어떤 가고 싶은 회사로는 오히려 지금 1위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는 더 하나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우리 회사는 나눔의 회사예요. 여러분들 각각 각자가 지금 나눔을 하고 어디에 이제 NGO 단체든가 이런 데 많이 이제
우리가 기부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기부하는 곳이 곧 내가 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기부해요? 우리의 매출액에서 그것이 기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돼요. 애터미 기부액을 보니까요. 어때요? 보니까 엄청나죠? 지금 매년 기부액이 늘어나서 지금은 매출액의 2.2%. 그러면은 매출 이익,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18%가 넘는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지금 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들어봤죠? 얘는 지금 12조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어린이 양육단체인 이런 컨벤션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1,000억을 기부했는데 올해 매년 이제 60억씩 기부를 하기로 했고 1,000억이 아니지 100억이 120억이죠. 근데 매년 60억씩을 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60억은 40억은 기부했어요. 그 중에. 그런데 올해 또 회장님이 70억의 사재와 회사에서 70억 그래서 140억을 기부하는 바람에 지금 300억이라는 돈이 컨비션에 지금 기부된 만큼 어마어마한 회사고요. 우리의 기부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 삼성서부터 500번째 무슨 기업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매출액당 기부액 순위가 우리 회사가 1위라는 거예요. 어디도 하지 않는 그런 나눔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런 자존감을 뽕뽕 가져도 되는 그런 멋진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지 같다고 막 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자존심을 살렸던 거.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런 것 떠나서 참 제가 이런 그지 같은 모습으로 애터미를 했으니 그지 같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제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응? 지금 어때요? 아까가 나요? 지금이 나요? 훨씬 낫죠? 애터미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애터미다. 결국 애터미가 그런 좋은 제품으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예쁘게 만들어줬고요. 또 리더로 만들어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거 또 나왔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저를 막 비난했던 그 친구들한테 복수를 했어요. 진짜 의사 친구도 있고요. 또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자기네 회사에서 무슨 운전을 해라 버스 회사에 취직시키겠다 했을 때 저 진짜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요. 지 밑에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는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제 취미를 즐기고 해외도 물론 누군가 후원하러도 가지만 제 나름대로 여행도 많이 다녀요. 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술실에서 남의 똥꾸녕 꼬매고 있죠. 진짜 멋진 그 돈은 이제 누가 쓰냐면 그 마누라들이 다 쓰고 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애터미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업적으로 제가 했던 일이 애터미 만나기 전에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아까 그 모습이 매일 알러지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디 취직도 못 해요.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을 못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모임을 먹고 제가 이제 알러지 약을 먹던 거 병원에 가던 것이 점점 그 주기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알러지 약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 날 혹시 땀나면 간지러워가지고 머리 긁을까봐 말하자면 신경 쓰일까봐 그 신경성으로 먹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건강에는 이제 이미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부모님 또 자녀들한테 제가 멋진 아버지 그다음에 또 사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이제 아들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시장판에서 진짜 그런 모습으로 아버님의 어떤 임종을 받다라면 보내드렸다라면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했던 거 우리 자식 막내 자식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막내 아들 잘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필요한 거 어머니가 필요한 거 그런 이제 부양에 대한 것들 이외에도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드려요. 제가 어머니가 좋아해가지고 지금 무화과도 저는 1년 거를 미리 냉동도 막 사요. 그러니까 생물을 사가지고 냉동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겨울에 또 드리려고. 진짜 어머니가 좋아하는 진짜 모든 것들 다 해드리고요. 아버지가 필요하신 거 다 해드리고요. 그렇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에요. 또 이제 당당한 아빠로서 제가 이제 섰던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예쁜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남들 다 보내는 인문계를 못 보냈어요. 왜? 돈이 없어서.
아이들 대학 못 보낼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는 대전 여상을 보내고 우리 이제 아들은 동아공고 동아 마이스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들도 얼마 전에 대학을 이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제가 성공하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총장님이라 그러죠. 저도 친구들 중에도 이제 저한테 총장님이라 하는 친구가 이제 우리 윤영호 국장 있네요. 친구한테 총장님들은 얼마 죠 주변에서 그래요. 어디 대학교 총장이냐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애터미에서 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성공자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제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연봉 1억 이상의 수입. 여러분 연봉 1억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못 사는 나라 포함해서 미국에 가서도 참 괜찮은 수입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거. 성공자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1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런 할머니들, 또 이런 할머니들, 그다음에 이렇게 젊은 아이도, 그다음에 대학교를 못 아니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까지도 못 나온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가고 있다. 예전엔 진짜 못 살고 또 가난하고 또 막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와요. 삼성물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사, 삼성물산이 원래 수출입을 관여하잖아요. 거기에서 관세사를 하고 있는 이 이성호라는 분은 이사급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에 왔어요. 또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임태진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들 저분은요 병원 안에서 싫대요. 그냥 돈 벌려고 이런 의술을 펼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못 사는 나라,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런 진료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분이 얻어나가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분은 이제 유봉란이라는 분인데 영국에서 선박회사의 임원의 부인이에요. 그분은 이분의 신랑은 원래 돈을 많이 벌어요. 영국에서도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그런 자리였대요, 예전에. 그럼 지금 더 벌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그만두고 회장님이 영국에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 거기 쫓아나와가지고 빨리 영국도 진출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회장님이 영국은 좀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했더니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 벌써 7, 8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우리가 광주 전에 이제 광주에 어떤 그런 지자체에 있는 그런 단체장님도 오시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어떤 도의원분, 그다음에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의원분 같은 분들도 그런 자리를 역임했던 분들도 지금 오시고 또 장군 출신들, 그다음에 이제 고위직에 계셨던 경찰 또는 이제 그쪽에 있던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애터미에 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 이제 그분들이 하나하나 성장해서 지금 예전에 그런 진짜 꼴 같지도 않은 회사에서 시작했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성공 자리, 성공의 자리, 10억이라는 돈을 일시금으로 이제 이렇게 받고요. 또 매년 10억 이상의 수입을 받는 분들이 벌써 12분이 탄생했어요. 자, 그분들 진짜 멋져요. 저도 이제 빨리 저 자리에 가고 싶고 분명히 갈 거라고 저도 믿어요. 진짜 너무너무 멋진 자리인데 우리 임순태 초기에 이제 회장, 우리 원래 1번 사업자를 저분이 할 뻔 했었어요. 근데 저분이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다단계 쪽에서 망한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에서 망한 분이 대표 사업자로 하면 어때요? 그 회사 또 망할 회사로 보일까봐 윤영성 대표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3번 사업자로 됐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저분이 이렇게 승급했을 때, 임페리얼 승급했을 때 참 매일같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회장님도 그 옆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모습이 보였는데 저분들의 첫 모습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애터미 초창기 처음 세일즈 마스터 승급식이에요. 진짜 초라하죠. 몇 명이에요? 3명, 1년에 3명, 뭐 다이아몬드가 4명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때요? 1년에 임페리얼이 서너 명 나오죠. 초창기에 판매사가 3명밖에 1년에 안 나왔어. 근데 1년에 지금 판매사 몇 명 나와요? 수천 명 나오죠. 앞으로 10수년 후에는 임페리얼이 수천 명씩 1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회 석세스 세미나예요. 참 그때 그지 같다는 소리 들을만 돼요. 우리 회장님 저 가운데에 계신 분이야. 저분 빼짝 많은 분. 진짜 제가 봐도 저분 PPT가 잘 안 움직이는데 참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때 이제 애터미 시작하게 됐고요. 이게 2회 때. 그러니까 초창기 뭐 10명, 20명 뭐 그다음에 한 4, 50명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석세스 세미나에 오는 거예요.
결국에 앞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애터미 세미나에 오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에 임페리얼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돼야 돼요. 자, 애터미 비즈니스를 뭐 해야 될까 어떤 비즈니스 해야 될까 말까 이제 제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이 멘트를 올렸는데, 다단계 여러분들 피해 많이 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다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 근데 사실 그동안 피해를 줬던 게 사실이에요. 합법적인 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합법적인 회사 지금 우리나라에 120개가 존재해요. 원래는 지금 서울시에서만 해도 약 1000여 개가 허가가 났어. 전국의 그런 대도시, 말하는 6대 도시와 그런 도 단위에서 허가를 낼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1000 몇백 개가 허가가 났는데 지금 120개가 남았다. 그러면 90%는 어디 갔어요? 망한 거잖아요. 그 망했던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딱 답이 여기 있어요. 애터미 칫솔 990원, 마트에서 1000원, 1500원 해요. 근데 애터미가 더 싸요, 안 싸요? 싸죠. 그러면은 수박이 저기서 10,000원인데 애터미에서 3,000원에 팔아. 사 먹으면 좋죠. 팔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팔아도 기분 나쁜 제품들이 있다요. 뭐냐면은 우리 A사 칫솔 하나에 4,000원. 비싸요, 안 비싸요? 아, 그래도 참을만해. 근데 S사 있어요, S사. 칫솔 하나에 거진 8,000원, 7,000 몇백 원, 8,000원. 저걸 팔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은 일을 하니까 그 회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망한 회사들이 어마무시 많더라. 그런데 그거 말고도 불법 회사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 회사들 때문에 저렇게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저분 지금 대가리 깨졌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많이 유행했던 코인 다단계, V글로벌. 저걸 하나 하면 병신같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야, 돈만 맡기면 6개월 후에 3배가 돼. 다달이 몇십 프로씩 줘. 아,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이론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 나서 줄까? 돈을 벌어서 줄까? 만약에 돈을 투자해서 벌어서 준다라면 그만한 수익도 회사에서 못 만들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뭘로 주냐면 다음에 올 사람 돈으로 주는 거야. 뒷사람으로 내 돈 줘. 그러니까 장희자 팀장님이 구선석 팀장님 꼬셔가지고 데려오면 구선석 팀장님 돈으로 주는 거야. 구선석 팀장님은 정원래 팀장님을 꼬셔야 되는데, 국장님을 꼬셔야 되는데 못 꼬셨어. 그럼 꽝이에요. 자, 이렇게 뒷사람 거 가지고 앞으로 주는 이게 폰지 사기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피해자가 수십만 명, 그다음에 2조 몇천억 피해라 가는데 나중에 다 이게 지나고 나 보니까 4조 5천억이라는 피해를 줬어요. 조이파리 알죠? 조이파리가 2조 원대밖에 안 해먹었어. 근데 이 V글로벌 대기업 회장의 손자를 바지로 앉혔어요. 대기업 회장이 하는 손자가 하는 회사인데 망해 안 망해? 안 망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결국에 몇 년 못 가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진역살이. 최고 진역 대표는 22년 동안 지금 선고를 받았어요. 22년 진역살이들. 전원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가서 사업자로 그냥 난 돈 투자했어. 그 다음에 난 누구 데려왔어. 나는 형 안 살을 것 같죠? 처벌 안 받을 것 같죠? 근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폰지 사기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진역을 사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공짜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당연해요. 저렇게 이제 뭐 돈을 맡기면 매달 5%씩 수입을 주고 뭐 6개월 뭐 되면은 이제 600만 원을 맡겼는데 뭐 1,800만 원이 된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되면 1,800만 원이 된다. 이런 복리로 따져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다 진역 갔고요. 또 작년에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거 뭐예요? 코인. 재작년에 막 난리가 났죠. 코인 주식 하나 하면 내가 막 뭔가 막 진짜 막 진짜 소외감 갖고 뭔가 막 나 혼자 가난해지는 거 같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김치 코인이라는 거 아시죠? 루나, 테라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코인이 하루아침에 99.8% 막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야. 하루 며칠 만에 2, 3일 만에. 말하자면은 100억을 투자했는데 몇백만 원도 못 거치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갔나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0원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특별한 회사 하나가 아니라 지금 코인, 대부분의 코인들 다 그래요.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처음 만들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금이 왜 가치가 있어요? 금이 쓸모가 많아요.
특히나 전자제품 만들 때 우리 스마트폰에도 금이 꽤 들어가요. 물론 이제 양은 적지만 그런 자리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쓸모가 있어서 비싼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에요. 만약에 길가에 금이 막 굴러다녀. 이거 스마트폰에 쓸 수 있어. 뭐 쓸 수 있으니까 좋지만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가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돈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도 집에서 찍어내. 태연이네 있어서 돈 찍어내. 다 옆집에서 또 찍어내. 그러면은 그 돈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코인이에요, 코인.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 많이 성행했고 그걸 통해서 다단계에서 많이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이 권도영이라는 이 사람 스탠퍼드 대학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인재들이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다음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할 만큼 아시아에서 빛나는 인재, 리더 30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어마어마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이 사람이 결국에 사기를 쳐먹었어. 왜? 이 사람들은 알거든.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코인을 사가지고 안 팔고 가지고만 있어도 20%씩 돈을 주거든. 1년에 20%씩 수익을 주거든. 자,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웠죠? 아까 그 돈 어디서 나왔어요? 다음 사람 거. 다음 사람 거. 다음 사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망하죠. 근데 그걸 또 팔아먹었어. 어떤 놈은. 돈 한참 오르니까 팔아먹었어. 따라서 막 팔아먹어. 이러다 나는 못 팔을까 봐. 그러다가 저렇게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단 일주일 만에, 아까 3일 만이라 했는데 거짓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99.8%. 지금은요 상장 폐지됐어. 그런데 저놈이 이번에 또 사기를 쳐. 또 사기쳐요. 아까 루나 나왔죠? 루나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건 고급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걸 또 만들었어.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병신 나올 뻔했는데 큰일 났네.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맞아봤으면 저놈이 나를 저 똥강아지가 나를 물을지 안 물을지 알아요, 몰라요? 한 번 물려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또 가. 물려놓고도 또 가. 그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2030 막 진짜 완전히 진짜 막 진짜 지금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도 나도 코인 만들 수 있다고. MBC 그다음에 YT는 이런 데서 실험을 했어. 그런 컴퓨터 전문가들한테 코인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얼마 들어요? 얼마 든다고 나왔어요? 2만 원. 코인 만드는데 2만 원밖에 안 들어. 몇 분 만에? 20분 만에. 상장하는데 돈 들어요. 상장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요. 근데 상장 1,000만 원 해가지고 아까 그 루나하고 그 비트코인이 얼마의 최고가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1억 원도 안 들여가지고 128조. 저 권도영이가 돈 챙겨놨을까요? 안 챙겨놨을까요? 챙겨놨어요. 그러니까 쟤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좀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이제 오늘 제가 의욕이 강해가지고 PPT를 110장을 만들어놨어. 자, 이번에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 중에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방판은 다 알죠? 방판 다 알아요, 몰라요? 아예 알잖아요. 코리아나 화장품 오는 게 방판이에요. 그죠? 웅진코에 오는 게 방판이에요. 자, 방판은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거. 물론 이제 한 달 단위로 월급이 나오겠지만은 내가 팔지 않으면 돈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팔고 그 제품들이 샘플 좀 줘. 저기는 얼마 주던데 너도 좀 이렇게 해줘. 하다 보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이제는 안 남어. 그래서 방판도 재미가 없는 거야. 보험도 요즘 재미가 없잖아요. 왜 재미가 없어? 저기는 저렇게 싸. 어디 인터넷은 저렇게 싸. 폰으로 하니까 싸. 앱으로 하니까 싸. 그러다 보니까 방판이 좀 대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후원방판이라고 나와. 후원방판. 자, 후원방판은 방판과 다단계의 어떤 장점을 모아놨어요. 팔아도 남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팔아도 남아. 나한테 수익을 줘.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후원방판에 대해서. 자, 후원방판은 내가 판 거. 그거는 내가 거기에서 몇십 프로 남겨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 방판 50% 싸더라. 우리 인터넷 보니까 60% 싸더라. 그러니까 남겨 먹어요? 못 남겨 먹어요? 못 남겨 먹어. 그래서 방판 개념은 이미 수입이 안 돼. 그럼 뭘로 해야 돼? 후원 방판이니까 후원해 주잖아. 자, 애터미 몇 단계예요? 무한 단계. 내 밑으로 수없이 내려가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요. 밑으로 수없이 내려가도 수익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
후원방판 몇 대까지 준다고? 나를 포함해서 2대예요. 내가 1대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판 것만 내가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아들이 또 손자를 낳아버렸어. 그럼 손자 거 내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근데 나는 벌써 내가 판매하던 거래처를 내 아들한테 줘버렸어. 그래서 아들이 파는 거 내가 먹을 수 있어. 좋았는데 내 거 다 줬고 나니까 아들이 이제 사업자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손자가 팔아먹은 걸 지가 받아먹어. 우리 아들은 이제 안 팔어. 우리 아들이 안 팔으니 나는 수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후원방판이야. 이해 가야 안 가야.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못 팔아 그것도. 근데 내 자녀가 팔아먹은 거 말하자면 회사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50% 싸게 팔아도 내가 수익을 받아. 후원방판 일 때는. 근데 우리 아들이 손자를 낳지 말아야 했는데 이 나쁜 새끼가 손자를 낳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손자의 수익을 아들이 먹다 보니까 손자는 이제 안 팔어. 그럼 나는 먹어요, 못 먹어요? 아들이 안 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못 먹는 거야. 이게 후원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보다. 자, 그리고 다단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자,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자, 옴니트리션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너무 오늘 깊게 들어가나? 자, 옴니트리션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 피해 보험 우리 공제조합 가입하잖아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가입하도록 우리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데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 그다음에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야 돼요. 또는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험을 들어야 돼. 보증보험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대부분 공제조합에 들어가는데 옴니트리션이란 제도에 합당하면은 보험을 안 들어도 돼. 그다음에 제품을 160만 원 넘는 것도 팔아도 돼. 수당을 상한선 이상 줘도 돼.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모레라든가 이런 웅진이라든가 대회사들이 만들었어. 자기들 팔아먹고 싶은 대로 팔아먹게 하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애텀이 3,500원짜리 예를 들어서 원가가 우리는 한 4,000원 넘잖아요. 4,500원, 5,000원 가까운 그 원가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5,00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팔아. 제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수당을 많이 줘. 수당을 많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파는데 얘들은 9,000원 가지고 500원 가지고 만들었어. 제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수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5%, 그다음에 방판 후원방판은 38% 이렇게 이제 상한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도 돼. 그 옴니트리션 제도랑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옴니트리션이라는 회사가 막 사재기를 시키는 거야,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피해가 오더라. 그래서 70%까지 소비자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옴니트리션 제도에 합당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 매월 다음 달이 되면은 전달 걸 뭐 10일 정도 안에 그 70% 내가 소비자 매출에 따른 근거를 대야 돼. 그래서 막 방판 사람들이 막 회원 가입해달라고 그분들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정보 받아가고 하는데 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봐봐요.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죄송해요. 후원방판 총 매출액이 2020년 작년 건 제가 이제 자료를 못 찾아 그랬는데 2020년 기준으로 3조 300억. 그런데 상위 5개 회사, 예를 들어서 웅진,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싱크빅, 그다음에 리만코리아라고 요즘 급부상하는 회사예요. 리만코리아. 그게 뭐냐, 인셀덤 아시죠? 동네에 막 생겼다 많이 없어지죠? 그게 바로 이제 리만코리아예요. 그 5개 회사의 매출 얼마예요? 5개 회사의 매출 2조 3,400억 빼버리면은 남는 금액이 6,900억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방판, 방판 말고 후원방판 회사가 몇 개예요? 저 위에 써있죠? 3,130개. 그럼 나머지 3,125개가 저 돈을 나눠서 매출한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한 회사당 2억 원 조금 넘게 매출한 거야. 매출이 수입이 아니라. 여러분들 후원방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 아까 말씀한 대로 후원방판 가도 좋아. 근데 거기서 좋은 회사 가도 돼. 근데 내 자식이 애를 낳아버리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야. 미쳐버리죠?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 너무했네. 참. 아무튼 후원방판 회사 중에 이제 아까 급부상했던
리만 코리아 이 회사에 대해 수당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맨 밑에 보세요. 맨 첫 번째 5, 14, 20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앞에 거는 1억 이상 수익자 1년에.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2천만 원이에요. 자, 재작년 거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억 이상 수입자가 몇 명이에요? 0명이야, 0명. 0명. 0명이에요. 37만 명 중에 1억 이상 수익자가 0명. 아이, 총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 조금 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몇 명이냐면 10명.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가 14명. 그럼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총 우리 판매사, 오토 판매사, 우리 오토 판매사가 리만에 몇 명이냐면은 몇 명이에요? 총 24명. 24명. 여러분들 이 진실을 알고 가야 돼. 왜 저런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처럼 세일즈 마스터 하면은 수당이 뭐 주고 이런 식이 우리는 그냥 그거 관계없이 후원 수당 주잖아요. 저기는 예를 들어서 처음 프레너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매니저가 되면은 20%를 주고 예를 들어서 파워 매니저가 되면은 30%를 주고 대리점이 되면은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우리처럼 쓰는 제품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700만 원씩 줘야 파워 매니저가 돼. 몇 천만 원을 사야 대리점이 돼. 근데 그 대리점 권을 따기 위해서 샀던 제품을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그리고 인터넷 쟤들은 단속한다는데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갖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자기들이 등급을 따려고 줬던 그 제품 가지고 그 샀던 제품 가지고 전부 다 반값 할인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발등을 지금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중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저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면 리만 아까 거짓말한 거 얘기해 줄게요. 리만 코리아의 사업자들이 받은 돈 저기 거 확대한 건데 리만 코리아의 사업자들이 받은 후원수당이 26.9%. 그런데 38% 이상 준다며. 그다음에 아까 그 무슨 제도 한다며. 근데 왜 저거밖에 못 받아? 누가 받아가냐면 대리점 하는 사람들이 받아간 거예요. 대리점은 리만 코리아의 그 말 1인셀럼의 대리점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각자가 말하자면 방문 판매업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후원수당에 안 들어가. 40몇 프로가 나갔는데 그중에 26%만 사업자들한테 분배했는데 그렇게 적게 받은 거고 대리점들이 돈을 벌어가는데 그 수천 개 대리점 중에 40개만 연봉이 1억이 넘더라.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딱 이렇게 보는데요. 방판이나 후원 방판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능해. 박수인 팀장님 한 달에 뭐 화장품 4천만 원씩 혼자 팔 수 있어요? 5천만 원은 안 되죠. 근데 나는 못 팔지만 내 친구들은 5천만 원씩 팔 거야, 4천만 원씩 팔 거야.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어요, 없어요? 장인 같은 경우 있는 거 같네, 없는 거 보니까. 여러 명이 막 매달 몇 천만 원씩 팔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 직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하위 다운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해본 거죠. 안 해본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후원방판의 허와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많은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3,130개나 난립하다 보니까 경영부실 아까 1년에 판매액이 2억밖에 안 돼. 직원들 줘야죠. 그다음에 뭐 건물 어떻게 해야죠. 제품 사놔야죠.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도권 관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저기 보면 특수거래과 직원이 8명밖에 안 돼. 저 사람들이 네트워크까지도 감시를 해요. 관리를 해요. 그런데 3,000개 그다음에 방판까지 하면 수만 개인데 그걸 방판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각지대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런 후원 방판이나 방판은 제품이 우리처럼 여러 가지 아니에요. 몇 가지 제품밖에 없다 보니까 제품이 어떤 다양성이 떨어지고 막 치중이 돼. 그래서 서로 겹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40%, 50%, 60%가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세일이. 그다음에 판매 수당이 크고 상대적으로 후원 수당은 약함. 판매 수당을 아까 50% 줘요. 60% 줘요. 근데 중요한 거 남겨 먹어요? 못 남겨 먹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 애터미도 초기에 사실은 판매 수익이 있어요. 우리 방판 때는 우리도 우리 방판은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나눠 쓰자. 그 개념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나눠 쓰는데 내가 수익이 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원서브 안 된다는 건 이제 알겠고, 그다음에 자기 소비 목적이 소비자, 그다음에 재구매 마케팅이 이제 불가,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매출을 많이 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판권 등 50%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 후원수당 몇십 프로 받으려면 나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그걸 배팅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가기까지 뭐 700만 원, 몇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그 제품들이 그거 자격만 따고 다 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런 일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나와 마지막 거 중요한 거, 나와 내 직대 매출만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애를 낳으면 큰일 나요. 손자를 낳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 불가하다. 중요해요. 우리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늙어도 또 내가 힘들어도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도 수익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예전에 이제 우리 메리케이라고 들어봤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름 올려도 돼. 분홍색 핑크 벤츠 알았죠? 그래야 저 맨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차가 막 수십 대 수백 대씩 막 나눠줬어요. 나눈 게 아니라 리스로 이제 준 거야. 매출 많이 한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 매출 많이 했는데 돈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저 차 받으려고 매출을 많이 해서 덤핑하고 사재기 한 거예요. 저 차 받는 게 막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지금 말씀드린 후원방판 잘 나가는 그 회사도 막 진짜 벤츠 인증하고 뭐 무슨 명품 인증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 SNS에 진짜 많아요. 막 자기 막 그 카톡 제가 제 카톡에 차 올린 거 봤나요? 우리 리더스, 로얄 리더스, 뭐 임페리얼 이분들이, 크라운 리더스 이런 분들이 자기 카톡방에 막 차 막 이렇게 해서 올리는 몇 사람 있더라고. 미쳤어. 아니 명품 올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굳이 원래 돈 버는 사람 돈 자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쟤들은 막 저런 걸 자랑하고 막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 이 여자 블로그 들어갔다 웃기더라고. 저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갔거든 메리케이가 2019년도? 그래야지 이번에 뭐 시작했어요. 이제 나오더라고. 그럼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나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회사야. 요즘 뭐 미에브라고 우리 김수지 본부장 옛날에 초창기 자기도 거기서 좀 이렇게 제품도 써보고 했었다는 했는데, 미에브 옛날에 난리 났었잖아요. 미에브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 미에브가 이번에 우리 공제조합이랑 공제 계약이 이번에 해지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니 네트워크 회사가 공제 계약 없으면 어떻게 돼? 이제 망하는 거야. 이제는 폐업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뉴턴이야. 뉴턴. 아이작 뉴턴. 뭐예요?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무슨 법칙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작용 반작용 법칙 막 이런 거 만든 사람이 저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해 안 훌륭해요? 에디슨보다 훌륭하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저 훌륭한 사람이 결국에 저지랄을 했어. 여기서 그냥 말하자면 남의 회사라고 옛날에 영국에 저 네덜란드 이런 데에서 식민지 가가지고 뭘 뺏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배를 띄우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주식처럼 그 배에다가 펀드를 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배가 와요? 안 와요? 오죠. 그 배가 오면 오는 건데 그 배가 온다라고 서로 막 거기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치도 많이 없는 걸 갖다가 막 서로 돈 주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바람에 주식처럼 저렇게 코인처럼 올라갔다가 조금 올랐으니까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친구 놈은 더 버네. 그래가지고 위에서 꼭지에서 또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 가요? 해봤구나 우리 정한래 국장님. 그래가지고 밑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게 뭐냐면 욕심. 이 욕심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자, 결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정선상략. 정직하고 선한 게 최고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지금 이제 옛날에 말하자면 막 진짜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많이 괴롭혔어. 야, 여기 오면 돈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애터미에 좀 사고 친 사람들, 리더들 중에도 막 로얄까지 간 사람들, 여러분들 이상하죠? 연수입이 월 수입이 2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왜 다른 회사를 가? 왜 갈까요? 미쳤거나? 아니에요. 사고를 쳤거나.
애터미에서 사고 치고 남의 막 회원들 빼 돌리고 자기 밑으로 자기가 유튜브에서 옛날에 막 여기 쩐배기 하나 있죠. 이름 몰라. 그분이 막 유튜브 하면서 세상에 자기네 센터에서도 이쪽 줄 분들 다 일어나 보세요. 일리 오세요. 자기 파트너를 만들어 버린 거야. 파트너의 파트너. 말하면 배실적 빼다가 소실적 넣고 남의 형제라인 강의 들어온 사람 빼가지고 지 밑에 넣고 그렇게 하다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사방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회사에서 이제는 너는 좀 오래오래 쉬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갔는데 어떻게 됐어? 매출 봐봐요. 저기 있네. 저기 있어. 맨 밑에. 2년 전, 그러니까 3년 전이 3년 전 매출이 거진 800억까지 올라왔던 지머시기 땡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550억 그다음에 이제 절반으로 꺾여버렸어. 옛날에 시크릿 알아요? 옛날에 저도 애터미 좀 한참 했을 때 그쪽 리더가 우리 한번 들어주면 아니 그때는 제가 국장이었거든요. 국장님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시면요. 그분 우리 거 들어준대.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김수희 그때 누구누구 갔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들 들어주러 갔어. 들어주러.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근데 가자마자 아니라는 거 알아버렸어. 왜? 우리 제품 너무 싸고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품 우리 76,500원 할 때 그 제품 얼마냐면 거진 38만 원, 50만 원 했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틈새 시장을 노린대. 틈새 시장을 노린대. 뭐냐면은 니들은 싸구려니까 서민들한테나 팔아. 근데 우리 서민들이 써요? 지금 서민도 쓰고 부자 다 쓰잖아. 절대 품질. 부자들도 쓰고요. 절대 가격 서민도 부자도 서민도 다 쓰는 제품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좀 고가의 제품으로 이 퀄리티 높여서 거기를 공략하겠다. 공략하다 지랄하고 저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지금 18위 14위 이래 얘들이 지금 이제 뭐라냐면은 정직하게 안 했어요. 막 남의 회원 뽑아오고 남의 센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왜 정직하게 그러는 영업을 안 해요? 어떻게 회원을 늘리지 않아요? 남의 걸 뺏어다가 도둑질하다 보니까 그걸 다 알아. 심지어 거기서 김영 옛날 대통령하고 이름 똑같아요. 김영 뭐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 애터미에서 거기 갔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최고 수익자라고 막 자랑을 하고 막 빵빵빵 띄워줬거든. 이미 이제 딴 거 갔어. 다른 다단계. 결국에 사고 친 놈은 또 쳐요, 안 쳐요? 쳐요. 걔한테 물려봐야 한다니까. 저기가 물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생존하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은 먼저 선량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절반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용균 단장님 예전에 강의 스타일을 많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쨌든 많이 알려주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1시간 더 하면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선택하세요. 제가 이제 이거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제가 즉석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결국에 연금성 수입이죠. 그럼 누군가 쭉 수입을 줘야 돼.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과나무를 심는다. 자, 회원이 하나 생기면은 애용자가 하나 생기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사과나무 한 그루예요. 땅 한 평이에요. 땅 몇 평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애터미 시작했을 때 이랬어요. 내가 진짜 애터미 애용자 200명, 300명만 만들자. 누구처럼? 요구르트 아줌마처럼 진짜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요구르트 이거 좀 드세요. 드세요 하다 미안해서 먹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회원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안 할 분들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그냥 용돈벌이나 할 거야. 자, 지나간 시간을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명 한 명 회원을 가입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라면 그게 안 됐잖아. 왜? 그냥 리더들만 쫓아다니고 저 사람 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만 꽁무니만 1년 동안 딴 사람 안 보고 그것만 봤어. 근데 그분들이 내가 쫓아오는 걸 알고 나한테 갑질을 하고 가버려.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를 만들든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200명 300명 안 됐겠어요? 그러든가 그게 사과나무 심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크게 본다면 비즈니스로 본다면은 이 애텀이라는 사업은 지금 직급이 몇 개예요? 7개. 그럼 7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임대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건물은 1층 지우고 2층 지우고 3층 져도 5층까지 6층까지 져도 7층을 다 못 지으면 임대료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건물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임대를 못 하잖아. 다행스럽게 애터미는 1층만 지어도 세일즈 마스터만 돼도 수입이 나와. 2층 지어서 다이아몬드가 돼도 수입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층을 지금 만들었어요. 세일즈 마스터 되신 분들은. 근데 아직 단단하지 않아. 그러면은 오토가 될 때까지 내가 재도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내가 1층을 단단하게 진짜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2층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거.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해요? 아니죠. 시스템에 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시스템 많이 했는데 진짜 여기 지금 코로나가 지났는데 예전에 꽉 찼었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나는 사업자야. 사업자 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그들도 결국에 오토 소비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사업을 하는데 돈만 보고 그래 니들이 써라. 그럼 나는 돈 되겠다. 진짜로 이 시스템이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어느 국장님 맞아 심지어 국장님마저도 제가 보면은 항상 나가 있어 강의장에. 그리고 진짜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벌써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 이미 나는 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나 봐.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그렇게 살아요. 이 시스템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회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시스템이 결국에 시스템을 만들어요. 내가 먼저 이 자리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임병구 임페리얼이 뭐라 그랬어요? 크라운이 뭐라 했어요? 나 혼자만이라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이라도 앉아있는 게 리더다. 맞죠?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안 앉아있을 거야. 가버려. 만약에 내 파트너가 나는 이제 파트너가 왔으니까 앉아있어요. 내 파트너가 아무도 없으니까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 지도 파트너 오면 앉아있겠다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트너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자리의 시스템에서 내가 단단하게 앉아서 이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소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애터미가 우리 해양굴수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자성어 이제 애터미 때문에 많이 알게 되죠. 진짜 바다는 이 큰 바다는 아무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진짜 더러운 물이든 똥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그게 사실은 진짜 아주 진짜 너무 정답이지만 우리 그렇게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항아리야 위에서 물이 떨어져. 그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다 받았더라면은 이 항아리가 가득 차지 않을까요?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넘쳐서 주변에 적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적셨는데 위로 넘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빵꾸가 나서 다 보내버렸어요. 결국에 이 관계예요. 그래서 스폰서한테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들도 잘하세요. 애터미에서 후원 받는 거. 스폰서가 잘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해서 앉혀놔야 되고 진짜 이분들을 끌어안아야 되지만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차피 비즈니스로 여기 왔으면 난 성장해야 돼 말아야 돼. 성장해야 돼.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스폰서한테 필요한 존재.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팀장을 가야 돼. 근데 저 사람이 팀장 가려니까 내가 중요한 역할이네. 나 판매사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스폰서와 협력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 스폰서의 도움을 더 받게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정답 맞춤 해무이 한 박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참 이게 진짜 주관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스폰서한테 필요한 존재이거나 스폰서가 미안할 만큼 스폰서한테 잘하는 거야. 내가 아직 저분의 진짜 뎁스에 아니면 어느 자리에 안 가 있어도 내가 없어도 저분은 팀장 가고 국장 가고 본부장 가고 총장 다 가. 그렇지만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저분의 눈에 들어갈 거야.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열심히 해. 야 진짜 저 너무한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한반미래 사장님들 중에 몇 분 있어. 야 저분은 진짜 내가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만큼은 진짜 나는 잘 되길 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스폰서님들이 주변에 형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어머나 우리 최양현 본부장님이 내가 뭐 하시고 싶은 말 제가 해드려요? 될 수 있도록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꽃밭에 앉아서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꽃밭에 앉아서 박수도 안 치네. 하늘 안해. 근데 꽃밭이 되어야 꽃이 크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꽃 안 커요. 옛날에 우리 박사님 강의 중에 깨진 유리창의 교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구니 썩은 사과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썩은 사과가 되면 안 돼. 꽃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터미 이 안에서 난 애터미 처음 사업했을 때 제가 좀 시장판에서 좀 거칠었잖아요. 왜냐하면 장돌뱅이였잖아요. 왜? 내가 강하지 않고 내가 막
미친 짓 안 하면은 이놈들이 내 자리를 침범해. 옆에 상인들이. 시장 가면 서로 막 사이 좋을 것 같죠? 아이고 막 웃고 막 팔으니까 팔 때만 그래. 손님들한테만 그래. 지들끼리 맨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옆에 분들하고 사이 안 좋아. 옆집하고 원래 사이 안 좋은 거잖아. 원래 전쟁도 이웃나라 우크라이나가 누구랑 싸워요? 미국하고 안 싸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항상 이렇게 불만이 있다가 제가 애터미 와서 사업을 결정하고 뭔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안이 꽃밭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예전에 초창기 같이 사업했던 그 사장님들하고 제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물론 이제 떨어져 있지만 많이 못 보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분들한테 아직도 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분이 잘 돼야 내 파트너가 왔을 때 야 저렇게 다 성공했어 보여주는데 나만 잘 돼. 남들은 안 돼. 그럼 뭔 일이 생기냐면은 사장님은 능력에서 잘 됐나 봐요. 근데 옆에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진짜 옆에 사람들 잘 되는 거 진짜 이렇게 막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머리를 때려야 돼. 멍청한 거야 이거는. 진짜예요. 오늘 말이 좀 많이 거치는데 제가 좀 원래 시장판이라 그래요. 진짜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되길 바래요. 애터미 아까 전단지 보여줬지만 그 A4지 맨날 인쇄해야 돼. 옛날에 인쇄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루 밤 해봐야 120장밖에 못해. 요즘은 그냥 눌러놓고 집에 갔다 오면 뭐 500장도 해놓잖아. 아니요.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인쇄기 준다고 했는데 제가 못 갖다 놔. 왜냐면 워낙 크고 요즘 인쇄 많이 안 하니까. 재본소에서 쓰는 거 몇백 장이든 몇천 장이든 그냥 이만큼 써면 지가 착착착착 재본까지 아니 이렇게 다 분리까지 해놓는 거 있어. 지금 그렇게 좋은 시대지만 예전에 어땠냐면은 인쇄 그거 몇백 뭐 한 100장 200장 하려면은 날 새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자다가 집에서 3일 다시 오고 아니면 3일 써 자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 자 100장 인쇄했어. 전단지 몇 세트 만들까요? 5, 4, 20세트도 못 만들어. 그거 만들어서 나 혼자 썼을까요? 나눠 썼을까요? 대부분 나눠줬어요. 그 짓을 왜 했어요? 미친놈처럼. 왜냐하면은 그들이 잘 되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장님, 김 사장님 고마워요. 그랬더니 나중에 김수지가 왔어. 그 사람들이 김수지한테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품앗이에요. 여러분들 센터에서 진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누가 잘 되면은 그래. 나중에 저 사람을 프로모션 해야지. 저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고 아니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저렇게 성장했어. 나는 조금 능력이 없어 부족하지만 저런 사람들 보고 우리 함께 해보자. 네가 오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너랑 나랑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주변의 분들을 칭찬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변 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 어떤 화합 그런 것들을 파트너 스폰서님 말고도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라인들이 진짜 형제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루팡 게으른 루팡이 뭐 하는 놈이에요? 도둑놈 대도 루팡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게으른 루팡이야. 도둑질 해요 못해요? 못해요. 게으른 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해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자이면서 맨날 엑스레이 많이 찍지 말고요. 진짜 필드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나무를 심다 보면 그 중에 이 사람하고는 내가 건물도 짓기 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까지 내가 사과나무를 심는 거야. 사과나무를 찾아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게 내 땅 몇 평이고 이게 아니고 이분이 땅 몇 평이고 이분이 사과나무 한 그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나랑은 건물도 짓겠네. 이렇게 맘먹었을 때 여러분들 그분들과 함께 진짜 열심히 비즈니스 하세요. 그 전에 누군가 오기 전에 나 혼자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비게이션을 줬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나 그냥 데려다 주지 않아. 결국에 내가 운전하고 가고 내가 가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애터미 와서 진짜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대부분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돼. 몇 프로도 안 돼.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걱정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 부모가 힘들었을 때 내 부모가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시골에 그냥 누워있을 때 나 부모님 버렸어요. 막말로 개땡땡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람이 인성이 못돼서예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 결국 돈이야. 돈이 있어야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해요.
가난을 견디는 것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